지난해 여름이었죠. 광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갇힌 채 방치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며칠 전에 이 두 아이가 차량에 갇혀 있던 것을 양천소방서에서 재빠른 조치로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이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자, 자세한 이야기를 양천소방서 이혜지 소방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지 소방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천소방서 이혜지 소방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씩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소방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 직책이 조금 낯설거든요. 소방교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인가요? 네, 경찰 공무원처럼 소방 공무원도 계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급 중에 네. 저희가 이제 소방이라는 단어에 뒤에 계급을 붙여서 소방사, 소방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1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치면 대리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고.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차량에 갇혀있던 아이 구조 사건,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네,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후 1시 45분경 신월 시영아파트 앞에 아이들이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양천소방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차량 내에 아이 2명이 갇혀 있었고 밖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차량 문을 개방하는 도구를 이용해 차문을 개방하고 내부에 있던 2세 남아와 3세 여아 2명을 구조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데 예. 이렇게 아이들이 차량에 갇혀있는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부모님이 차량 안에 키를 꽂아두고 운전석을 비워서 생기는 사고잖아요. 이럴 경우 이 부모의 책임이 좀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 소방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린이 혼자 있는 차량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님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한 이런 사건 대부분이 도로 위 불법 주차된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교통사고가 가중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하지만 이런 사건 대부분이 아이들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때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여러 명이 타는 버스나 유치원 등 통원 차량의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가 차량 안에 갇혀 있는지 어른들이 인지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네.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관심과 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 어른들이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차 안에 갇혀있던 어린이들, 그 2명이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들을 해놓으면 이런 거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교육할 수 있을까요? 네. 차량에 갇혔을 땐 아이들이 고사리만한 손으로 아무리 차문을 두드려도 밖에선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 아이가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체중을 이용해 경적을 울리게 되면 밖에서 사람들이 들릴 수 있고 경적 울리는 방법. 네. 근데 반드시 한두 번이 아니라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누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어른분들과 이제 안전 교육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네. 안에서 경적 울리게끔 하는 것. 네. 그 밖에도 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들도 점점 느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좀 안전교육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른들의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는 운행 종료 후 탑승 인원과 하차 인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차량에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또한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에는 안이 보이지 않는 진한 썬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차량 내부에 동작 감지기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예. 자, 이렇게 아이들이 차량 안에서 갇혀있는 사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그쵸. 트라우마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3년간 발생한 화재 사고 사망자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사망자가 전체의 59%,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집계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택에서 주택 화재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주택은 항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대부분 화재가 취침 중인 심야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연기를 흡입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또한 인지를 하더라도 소화기 같은 초기 소화 장비가 없어 화재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월 5일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주택 그리고 기존 주택을 포함해서 모든 주택 소유자가 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죠.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소방관님 알려주시죠. 네, 간단합니다. 위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밑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감지기, 화재 경보기, 네, 아래는 그리고 소화기. 네, 이거 아. 꼭 기억해 두셔야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런 화재 사고라든지 사망자 빈도수가 더 확실히 줄어든다고 줄까요? 하던데, 그런 통계가 있나요? 네, 확실히 줄어든다는 집계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네. 미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제도를 1977년에 마련하여 2010년에 보급률이 이미 96%에 달했습니다. 네. 6천여 명에 달하던 주택화재 사망자가 이때 2,600여 명으로 32년간 5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네. 6천여 명에서 2,600여 명으로 줄었는데, 이 수치만 보면은 32년간 56%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 아니, 30년간 절반밖에 줄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400명 정도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사망자가 덜 발생한 거죠. 네. 그러면 1년에 100명 정도의 생명을 구한 게 되는데,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렇죠.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 우리는 만전의 노력을 다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런 주택용 소방 시설들 노후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요? 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예. 소화기 내용 연수를 저희가 10년으로 하도록 하는 법령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올해 1월 28일자로 시행되었는데요. 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예. 노후 소화기라고 말하는 구형 가압식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잘못 사용할 경우 순간 폭발할 수 있고요. 아, 네, 현재 구형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신형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이 화재 사건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소화기가 노후 소화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소화기 손잡이 부분에 살펴보면 됩니다. 그쪽에 압력 게이지 여부를 확인해서 네. 압력 게이지가 없다면 2000년 이후에 폭발 위험으로 생산이 중단된 아까 말씀드렸던 가압식 소화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서 폐기하시고 즉시 추갑식 소화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안전한 추갑식 소화기도 오랜 기간 방치되면 저희가 순간에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갑식 소화기는 먼저 소화기 파손 부분이나 녹슨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시 압력계가 있는데 이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네. 가장 쉬운 거는 소화기 겉에 있는 제작 연도를 보시고 10년이 지났다 하시면은 소화기를 교체하시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가지고는 있지만 네. 이걸 써보지 않으면 성능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소방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새로운 사실인데 이게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 뭐 추갑식 소화기가 있고 가압식 소화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보통 이제 소화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강조한 파란색 소화기도 있고 그래요? 아이들이 조금 다루기 편리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좀 디자인을 강조한 소화기도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런 소화기들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아마도 그때 보신 소화기는 수입된 소화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예쁘지만 국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소화기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내에 유통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품에 국가검사필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만약 디자인이 예쁜 소화기를 비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화기 겉에 KC 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도록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에는 KC 마크를 꼭 네.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수입산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소화기는 국내산이 좋군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봄철 화재 사건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소방시설, 노후된 소방시설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봄철에는 대기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네. 화재 발생률이 높죠.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의 안전을 챙기는 그런 경각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소방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